안녕하십니까. 대전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게시물을 보니까 학과는 1대1 맞춤 수업 장단점에 대해서 했는데요. 블로그에는 15분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빠르게 말씀드려보면, 진도 시간표 무관하게 학생 상관없이 모든 오는 학생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이거는 단점이라고 치면 1대1 수업을 하면 같은 학년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같은 학생이 있어요? 아니면 그 학생은 잘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석, 지각, 보충이 필요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단점은 항상 보충을 해주고, 보충이 필요 없을 만큼 평소에 좀 더 많이 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대1에서. 그러니까 보통 정해진 그 수업 시간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렇게 빠질 때는 이 플러스 알파로 해준 것 때문에 이 보충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시간 대비 편성표는 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대1로 일반적인 수업을 나가다가도 시험 때는 시험 심화나 시험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시간 대비 편성표를 전체로 안 짜고 개별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 수업을 하다 보면 시험 대비는 학교별로 또 프린트 같은 걸 준비하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쪄서 선생님 자체는 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과외, 이게 1대1 수업이니까 이제 과외죠. 소비자들이 과외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의 장점, 이게 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쵸? 1대1 컨설팅 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공부방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장점을 부각하고 상담 어필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이제 알고 오죠. 그러면 그런 1대1 과외하고 또 다른 차별점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스케줄을 조정을 가능하죠. 근데 학생은 조절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조절하면 또 학생들이 또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학생별로 1대1 시간표, 선생님 시간표를 짜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고정해서 아이를 1대1 수업을 하고, 선생님 시간표는 그 다음에 선생님 빈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들을 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점, 방학 특강은 개설 어렵지만 이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특강을 할 때 1대1로만 했으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그쵸? 1대3으로 하든지 1대2로 특성, 비슷한 점수 애들끼리 묶어서 특별반으로 해서 수업을 2배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학생호랑 했을 때 방학 동안 단기간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어필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점수대의 아이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이 잡히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쿨하게 보내줘야죠. 그리고 탈락하는 학생은 1대1에서 탈락하는 학생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쵸, 1대1의 효과를 전혀 못 본 상황이겠죠. 그런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탈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수업 시간을 잘 안 지키는 학생이 있으면, 그쵸, 쉽지 않죠. 그럴 때 내부 규칙 같은 게 필요하고, 그 수업 시간 안 지켰을 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학생한테 자꾸 주의를 시켜줘야 돼요. 개별적 교재에 대한 수업 부담이라는 건 기꺼이 수업 부담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부해서 다시 알려주더라도 그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반의 소수정예라고 그러는데, 그쵸? 소수정예. 1대1인데 소수정예가 아니라 그냥 1대1일 뿐이죠. 소수는 1대 5 이하, 1대 4 정도까지 1대1에서 하는 소수정예로 나가는 건데, 정예라는 말 자체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수정예는 학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요새 다 소수정예로 많이 나갑니다. 특별한 학원 빼놓고는. 그러니까 1대1의 경우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적 문제 풀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이 있죠, 유달리. 이런 학생은 시간표를 조절을 해서 뒤에 있는 기다리는 학생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생이 개별적인 문제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놓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만으로 분량을 줄이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아니면 보강 시간을 따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와 체별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1대1은 수업입니다. 1대1 수업 시간 외에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그냥 대박 알파로 이걸 자기주도, 자습 형태로 하면서 매니지먼트 하면서 관리를 할 때, 이럴 때 자기주도고, 이 자기주도 할 때 이 자습을 해가면서 하는 진도를 학생이 먼저 하고 이 틀린 문제만 이렇게 1대1로 풀어주는 경우는 그러면 확실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인지 1대1 수업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 전체 선생님 스케줄을 짜셔야 되고, 전체 선생님 이게 명확하게 1대1 과외임을 인지를 시켜야 1대1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1대1 맞춤이라는 것입니다. 1대1 수업인데 여기다 맞춤을 하려면 아이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통지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입각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실들을 정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아이가 이해하고 학부모도 이해를 했을 때 1대1 맞춤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석이나 지각이나 아이의 행동 방식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아이가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좀 달래서 끌고 가야죠. 1대1을 할 때 아이를 포기할 건 아니라면. 자,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1대1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를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숙제, 과제로 보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원에다가 아이한테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갖추든지, 3번은 아니면 아이의 테스트나 이 점수의 그래프나 통계, 결과치를 가지고 결과치, 점수를 가지고 통제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 대한 과제, 아니면 자습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결과치에 대한 분석과 확신, 이런 것들을 통으로 짜서 아이에게 아이나 부모를 만족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일정 부분 1대1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동아쌤이 생각하는 그 1대1 수업 장점은, 첫 번째는 학생의 지금 전체, 그러니까 저는 전 과목을 1대1로 자기주도를 결합해서 하는데, 동아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자기 시간표가 있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을 수업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할 수 있는 자습실을 구축을 해서 아이에게 자기주도를 하게 하고, 그 자기주도한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하면 질문 방식으로 수업을 나가고 개별적인 자기 책 교재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서너 달이 지나가면 아이에 대한 장기 목표,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주고 아이에게 그 목표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자기 1대1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상위권이면 진도를 빠르게, 하위권이면 천천히, 진도를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가더라도 일반적인 학원에서 4주, 그러니까 사회 수업에 나갈 것을 압축해서 전달을 하면 학생에게 1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 1회 수업을 4회를 반복한 다음에 이걸 다시 재반복을 해가면서 아이에게 계속 피드백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 수업을 1회에 압축시켜서 1대1로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면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왜 틀린 문제를 고르게 됐는지를 질문을 하고 학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분석을 해서 아이가 틀린 걸 고르는 이유, 그 모르는 이유를 해소해주는 수업을 피드백해서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원과 다르게, 아니면 여러 명의 수업과 다르게 그 학생의 성향, 느긋한 성향, 빠른 성향, 요점 마마라는 성향, 아니면 많이 필기를 해줘야 되는 성향,
학생의 성향, 학생의 공부 성향에 맞게 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학생의 지도 성향에 맞게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의 성향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렇게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학생을 문제점을 분석하면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의 현실, 학생이 내가 1대1 수업을 했을 때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결과치가 차이가 난다면 상담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을 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권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이 요구사항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학생이 더 노력하도록 해야겠죠. 어쨌든 1대1 수업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뭐 똑같은 내용을 10번에서 20번도 반복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 그 아이의 숙제라든가 이렇게 1대1로 온전히 맡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피드백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님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1대1로 맡겼으니까 강사가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강사의 문제라는 생각, 그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과 자주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내부나 외부 규칙의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상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들을 때마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게 되면 1대1 수업을 해서 이 학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더라도 이 학생이 다른 데 가가지고 소문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을 수업할 때는 이렇게 이 학생이 대박을 치면 이 학생들이 못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이 대박친 학생의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문이 빨리 나고 새롭게 반이나 팀을 구성하기도 쉬워지지만 또 이 두 학생이 잘하게 되면은 이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팀도 구성할 수 있게 되지만 온전히 1대1이면 잘하면 학생이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강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박을 쳐서 엄청나게 A 학생을 발전시키게 되면 그러면 2명 정도, 1.5명 정도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일이나 뭐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대박을 치는 학생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문제나 이런 걸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더구나 1대1 지도로 2년이나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장기 지도를 하게 되면 발전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또 발전을 해야 계속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만큼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부모가 1대1 수업을 이해하고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이 소통 창구에서 학생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면 안 되고 학생의 발전 가능한 면, 개선할 면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해서 만약에 추가의 비용을 요구했다면 명확하게 그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1대1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학생이 적응을 합니다. 선생님의 적응을 하면 그 다음에 적응할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단계를 설정해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식들, 조금은 다른 방식들을 주어야 하니까 선생님이 1대1 수업하는 선생님이 장기간 수업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장기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1대1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치게 되면 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1대1 수업을 할 것이라면 첫 번째는 왜 1대1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장 지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 강사라면 1대1 수업을 해서 대박 상승을 주고 나는 대가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이의 대박 상승을 위한 계획을 짜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 대가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나는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선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대1 수업을 해서 아이한테 맞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아이 자체가 변화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에게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는 이런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셔야 합니다. 자, 왜 1대1 수업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교육을 한다면 끊임없이 기다리셔야 되고, 이렇게 프로 강사 한다면 이 학생의 점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1대1 수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 비용 대비 효용에 있어서 1대1 수업이 아닌 1대 다이 수업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비용과 투자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1대1 수업이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계속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그렇게 된다면 왜 이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 왜 이런 비용을 문제로 한다? 그랬을 때 1대1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누구나 바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생각하는 비용 대비 효과랑, 그쵸?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런 거랑 학생이 생각하는 변화, 1대1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변화했다. 이런 3자가 다 균형감 있게 이루어지는데,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연결돼서 왜 비용 대비 효용이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학생이 변화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4번, 강사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유, 건강, 그 다음에 각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1대1 수업을 했을 때 항상 많은 학생을 두고 가르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방학 특강을 통해서 그룹씩 묶어서 추가 수업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1대1 수업을 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팀 수업처럼 가끔가다 나가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고, 공부법이나 교습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그 스페셜 특강, 그죠? 12시간 특강, 10시간 특강, 6시간 특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대1 수업과 프로그램 전체 수업을 병행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닥줌이라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 4달, 5살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700개 정도 동영상, 750개 정도, 720개 정도 지금 찍었는데요. 이런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1대1 수업을 피드백해서 보게 하고, 친구들과 수업했던 내용들 별도로 또 보게 하고, 1대1 수업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로 집에 가서 녹화된 걸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부모들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대1 바랍니다. 1대1 바라죠. 1대1 바라는데, 1대1 수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대1 수업에 대한 확신이나 그 금액을 작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학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 위에 대한 가격 설정을 잘못하신 걸 테고, 아니면 그 지역적 특색이 있다면 할 수 없이 지역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금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쨌든 평생 거의 15년, 16년, 거의 길게 잡으면 20년 동안 1대1 수업을 한 동아쌤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1대1 수업이 학생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1대1 수업으로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걸 기다리면서
뭐 수학, 과외처럼 수업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의 거 플러스 알파가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돼야 그래야 기적이란 걸, 이 알파가 기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